반갑습니다. 오늘 예고 드렸던 대로 염승숙 작가님 모시고, 작가님이 이제 평론가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리뷰나 서평, 짧게 쓰든 길게 쓰든 이런 것들을 쓸 때 실제 평론가들이 쓰는 평론이랑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혹시라도 평론처럼 쓰고 싶다 이러면 어떤 점들을 좀 더 고려하면 좋을지 코멘트를 좀 받아보고, 그에 앞서 평론이란 뭔지, 서평은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평론가님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염승숙 작가님이 이제 평론가님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고 평론 쓰는 염승숙이라고 합니다. 진행 순서는 맨 처음에 작가님께서 개략적으로 평론이란, 서평이란 뭔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끝나고 나면 독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받았어요. 서평이나 리뷰를 조금 받아가지고 내 거를 코멘트 받고 싶다는 분들 걸 받아서, 그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또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서평이란 무엇인가 개략적인 설명, 강연 한번 들어보고, 네, 저희가 또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평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창작자와 평론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창작과 평론을 겸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창작자와 평론가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일단 창작자, 이제 작가, 소설가, 시인, 극작가, 이런 창작자는요, 일단 여러 번 보는 사람, 그러니까 N번 보는 사람, 그러니까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번 무언가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평론가는 여러 번 읽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같은데, 저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건 같단 말이죠. 저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러 번 보다가 그것을 서사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든다면 창작자가 되는 것이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다가 이게 뭘까? 의구심이 들고 질문하고 싶어지면 평론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이제 창작과 평론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조화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우선 창작자는 이야기를 굉장히 개연성 있고 픽진하게 구성해서 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거고요. 픽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함을 말하는 거예요. 창작자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착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성된 이야기를 재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소설가에게는. 재현은 사실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리얼리즘, 문학작품의 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묘사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표면적인 그냥 일반적인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 세계의 면면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획득한 모든 감각의 총체, 그 전부를 구체화하려는 것, 그것이 창작자가 가진 어떤 재현의 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존 가드너가 소설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소설의 활력은 선명한 디테일에서 온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줄거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줄거리 속에 작가가 재현해내온 굉장히 선명한 세부사항과 디테일들을 읽는 재미가 독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의 의무는 이 정도까지 설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독자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가 분명히 이건 허구의 장르이고 거짓말인데, 만들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작가가 작품 안에 부려놓은 디테일의 활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서사 장르가 가지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진실성과 구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평론가는요, 그렇게 작가가 구성해 놓은 이야기의 얼개와 구조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소설가가 재현해 놓은 상황과 장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사람인 거죠.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인물을 만들었을까? 이 결말을 왜 이렇게 작가가 마무리 지었을까? 계속해서 상상하고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고 탐색하고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 평론가에게 필요합니다. 이 소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예측적인 해답을 세워놓는 거죠. 그게 가설. 그런데 예측적인 해답, 가설을 세웠으면
이 가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비평적인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에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독후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SNS에 남겨주시는 책을 읽고 남기는 어떤 감상의 영역,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 독후 활동이잖아요. 이 독후 활동을 통해서 감상의 단계로 가느냐, 비평의 단계로 가느냐, 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상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은 독후감이죠. 그렇죠? 일단 한 권의 책을 읽어요. 이 책 좋은데? 이 작가 좋은데? 이거 내 얘기 같아. 일단 공감하는 단계가 있고, 공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호감으로 가죠. 작가 좋다. 이 책 재밌는데? 호감의 단계 이전에 필연적으로 공감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독서, 공감, 호감, 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을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녔던 어떤 추억을 반추하는 거죠. 되풀이하면서 음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지속할 때, 그게 바로 독후감이 되는 거잖아요. 독후감에서 리뷰로 나아갈 때 어떤 과정이 또 추가가 되냐면, 일단 리뷰를 쓰기 위해서는요, 소설이라고 하면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 소설 속의 중심 구절, 주요 단락, 이런 것들을 다 타이핑해서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성실하고 자발적인 이 책의 소개, 안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김영민 선생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정말 확 읽고 싶어지지 않나요? 공부란 무엇인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서평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 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다. 타인의 이해를 높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김영민 선생님이 쓴 부분이 있어요. 먼저 책 내용에 대한 적절한 요약이 필요하다. 또 서평은 큐레이팅에 최적화된 장르라는 거죠. 이 한 권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봤더니 이 작가의 다른 책과 이러이러한 연관성도 있었고, 지금까지 나의 독서 이력에 견주어 볼 때 이 작가와 이 작가를 같이 읽으면 좋아요 라든가, 특정 작가들을 여럿이 나열해 놓고 이 작품들을 읽으면 특정한 시대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조합해서 소개해주는 큐레이터의 역할까지 서평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전체로서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서평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김영민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고 타인은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후 활동의 영역에는 독후감, 리뷰, 서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머지 단계가 이제 비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서평과 비평은 어떻게 다른가? 말 그대로 서평과 평론은 어떻게 다른가? 비평도 일단 감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독서, 공감, 호감, 여기까지 똑같아요. 너무 좋은데? 하지만 이런 점은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탐색. 이 소설 안에 드러나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피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평론 등단할 때 박솔매 작가의 소설로 등단을 했는데, 박솔매 작가의 작품을 그냥 좋았어요. 그냥 저도 이 단계를 거친 거죠. 독서, 공감, 호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창작자 평론가는 본질적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창작자가 만들어낸 서사와 작품을 읽는 독자와 비평가들은 무언가 찾아내고 싶어 하죠. 필연적으로 무언가 숨겼을 것이다. 보물찾기처럼 찾아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작품 안에는 작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시대와 세계를 향한 어떤 작가적 인식과 사유, 해석, 예견, 통찰, 이런 부분들을 숨겨놓게 돼 있어요. 작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작가가 모르는 그 해석과 예견과 통찰을 찾아내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작가 위의 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독자들이 탐색과 탐구 의지를 거쳐서 무언가 증명하고자 한다면 비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재현해놓은 서사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추론과 논증을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생산해낸 해답과 통찰이 유의미한 것이길 바라면서 모든 독자와 비평가들이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다고 생각해요. 100명의 독자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 100개의 독후감이 다 정답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탐색과 탐구 의지를 가지고 더 멀리 뛰기를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리뷰나 비평에 이르는 그런 닮은 꼴의 글을 쓰고 싶은데 정확히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